안녕하세요. 한라산 불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최근 주가가 급등하며 사람들의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데브 시스터즈라는 기업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데브 시스터즈는 최근 주가 상승 측면에서 가장 핫한 기업이 되었는데 그 이유는 주가가 최근 3개월 새 거의 7배 넘게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3개월 전에 투자해서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었다면 수익률이 거의 600%인 셈입니다. 시계를 조금 넓혀서 최근 1년 동안의 데브시스터즈의 주가를 보면 거의 25배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만약 1년 전에 투자해서 지금까지 보유했다면 수익률이 2400%에 달하는 셈이죠. 최근 1년 사이에 주가가 이렇게 미친 듯이 올랐지만 대중들에게는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데브 시스터즈란 이 회사는 대체 어떤 회사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데브 시스터즈의 사업 모델은 매우 간단한데요. 데브 시스터즈는 쿠키런이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90%는 아는 셈입니다. 2013년 카카오톡 기반으로 쿠키런이라는 게임을 출시했고요. 애니팡과 함께 엄청난 인기를 끌었었습니다. 덕분에 2014년 코스닥에 상장하면서 매우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었죠. 데브시스터즈의 대부분의 매출이 이 쿠키런 IP를 기반으로 한 게임에서 발생합니다. 쿠키런 IP를 캐릭터 상품과 아동 도서 콘텐츠에도 활용하긴 하지만 아직 게임 대비 매출은 아직 매우 미비한 편입니다. 2020년 기준 국내와 해외 매출 비중이 65대 35 정도로 국내 비중이 크기는 하지만 해외에서의 비중도 적은 편은 아닙니다. 데브 시스터즈의 지금까지의 실적을 보면요. 먼저 얘기했듯이 데브 시스터즈는 2013년 카카오톡에 쿠키런 게임을 출시하면서 매출과 이익이 급상승하게 됩니다. 2012년 매출이 8억에 불과했었는데 2013년에는 600억으로 매출이 급증하게 되죠. 2014년도에 라인에도 쿠키런을 출시하고 또 쿠키런 문질문질이라는 게임도 출시하지만 인기는 오래가지 못하고 2014년 하반기부터 실적도 하락세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2014년 700억의 매출에서 2015년은 195억, 2016년엔 152억, 2017년에는 172억, 이렇게 계속 매출이 하락 추세에 접어들죠. 이익도 계속 적자를 기록하고요. 2016년 쿠키런 오븐 브레이크, 2018년 쿠키워즈 등의 후속작을 출시하지만 2013년과 같은 인기는 끌지 못합니다. 그래도 다행히 2020년에는 쿠키런 오븐 브레이크의 호조로 매출은 2019년 대비 2배인 710억을 기록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출시할 게임에 많은 투자를 지속하며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62억, 86억의 손실을 기록합니다. 2018년과 2019년 대비 적자폭이 많이 줄긴 했지만 2015년부터 2020년까지 6개년 연속 연간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적자인 셈이죠. 2020년 결산 기준 데브시스터즈의 자산 총계는 1293억, 부채 총계는 318억, 자본 총계는 975억으로 부채 비율 32%로 수년간의 적자에도 불구하고 매우 안정적인 재무 상태입니다. 사실 수년간 적자가 지속되어서 이 정도지 연속 적자가 시작되기 전인 2015년만 해도 부채 비율 1.47%, 유동 비율 8,964%라는 정말 약반 수준의 엄청나게 건강한 재무 상태를 보여줬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재무 상태 아주 좋고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이 2배 가까이 늘어났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쿠키런이라는 IP를 활용한 게임밖에 없고 2020년 매출 700억에 이익은 수년간 적자인 회사가 도대체 왜 1년 새
주가가 25배나 급등했는지 정말 궁금한데요. 그에 대한 대답은 바로 이 쿠키런 킹덤이라는 새로 출시한 게임 때문입니다. 데브시스터즈는 1월 말에 쿠키런 킹덤이라는 신작 게임을 출시했는데 이 게임이 2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동시에 최상위권을 유지하면서 장기 흥행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새로 출시한 쿠키런 킹덤이 출시 후 2개월 동안 구글이랑 애플 앱스토어에서 최상위권 유지하는 것은 알겠어요. 그렇다고 작년 매출 700억에 이익이 수십억 적자인 회사가 어떻게 시가총액 1조가 넘는 가치로 평가받을 수 있나요? PSR, 즉 매출 대비 주가 비율로만 따져도 거의 15배가 되는 수준인데 말이죠. 이에 대한 대답은 2021년 3월 4일 IBK 투자증권 이승훈 애널이 발표한 리포트에서 참고할 수 있는데요. 이 이승훈 애널은 2021년 데브시스터즈의 추정 매출액을 2,744억, 영업이익을 1,022억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정말 데브시스터즈가 이 정도의 실적을 올해 기록을 한다고 하면은 현재 주가는 PER 10에서 11 정도로 납득할 만한 주가가 되고 거기에 더 상승할 여력도 있는 그런 주가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아니, 2020년 매출이 710억에 불과했던 회사가 올해 영업이익이 1,000억을 찍는다고 이게 말이 되냐라고 물을 수 있죠. 이에 대해서 이승훈 애널은 쿠키런 킹덤 1 매출액을 평균 5,007억 원 정도로 추정했고 이 1평균 5,007억 원의 매출이 안정화되는 것을 가정하여 이렇게 산출했다고 합니다. 일단 이 1평균 매출액 5.7억 원은 아주 근거가 없는 수치는 아닐 것으로 판단합니다.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아무 근거 없이 이런 리포트를 작성했을 리는 없을 것이죠. 분명 데브시스터 측으로부터 최근 2달 사이에 대략적인 1평균 매출을 캐치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지속성인데 과연 쿠키런 킹덤이 지금과 같은 인기를 얼마나 오래 끌고 갈 수 있을까? 저도 이 점이 궁금해서 어제 직접 쿠키런 킹덤을 깔고 몇 시간 플레이 해봤는데 아재의 입장에서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픽이 굉장히 아기자기하면서도 화려하고 초반 스토리라인도 쉽게 게임에 젖어들도록 설계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엄청 좋아할 것 같긴 합니다. 다양한 과금 요소들도 있는데요. 그런데 다운받아서 플레이하는 것은 무료고 60만 벌이면 과금 없이 플레이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해 보이더라고요. 혹은 처음에만 한 번만 스타터 패키지로 과금을 해서 하고 그 이후에는 과금을 안 하거나요. 이 결론과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만약 쿠키런 킹덤이 최근의 인기를 계속 오랫동안 끌고 갈 수 있다고 하면 지금의 주가는 정말 납득할 수 있고 더 오를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의 인기와 과금의 정도가 단기적인 것이고 이게 오래 지속되지 못할 것이라고 본다면 지금의 주가는 너무 비싼 수준이라고 판단됩니다. 저는 깨말못이기도 하고 이런 과금 게임에는 돈을 안 쓰는 아재인데요. 이런 아재의 입장에서 현재의 주가에는 데브시스터즈에 투자할 마음은 없습니다. 투자의 선택은 각자의 몫이겠죠.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영상 하단에 좋아요 버튼을 클릭, 새로운 영상이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클릭, 블로그 포스팅도 같이 업데이트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영상 하단 네이버 인플루언서 링크로 들어가 팬하기를 클릭해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